30초, 4영억 원 규모의 론칭 회의가 거버넌스 위기로 돌변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그날 아침 회의는 우리의 새로운 물류 자동화 네트워크인 아르고스의 도입을 축하하는 자리여야 했다. 하지만 회의는 대표이사의 아내가 회의실에 들어와 시스템 설계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서 끝이 났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점은 그녀가 이 회사의 직원조차 아니었다는 것이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여의도 한강공원이 내려다 보였다. 통유리 벽에는 테이블 위로 투사된 대시보드의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아르고스는 전국 12개 주요 물류 고객사 및 아시아 허브를 대상으로 가동될 예정이었다. 수천 건의 화물, 수백 개의 물류센터, 매시간 수십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시스템이었다. 운영팀 매니저 중 한 명이 화면을 두드렸다. 이 론칭이 성공하면 그가 중얼거렸다. 아르고스는 회사 전체 화물 조정의 거의 40%를 처리하게 될 겁니다. 김건우 수석은 어려운 작업이 이미 끝났다고 믿는 엔지니어 특유의 여유로운 태도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핵심 아키텍처는 안정적입니다. 그가 말했다. 의존성 레이어 검토도 마쳤습니다. 운영팀에서 큰 어려움 없이 유지보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지도 위로 시스템 시뮬레이션이 흐르는 프로젝션 화면을 가리켰다. 이제 대부분의 라우팅 자동화는 자체 수정이 가능합니다. 몇 명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이름은 서지안이다. 올해 46세이며 지난 11년 동안 아르고스를 구축한 총괄 시스템 설계자 수석, 아키텍트로 일해왔다. 회사 내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작업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것은 의도된 것이었다.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할 때 그것을 만든 사람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르고스에는 경영진이 구조적 덮어쓰기, 오버라이드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었다. 바로 등록된 설계 총괄 권한자의 인증을 확인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는 시스템을 멈추기 위함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시스템을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프로젝터는 전국 각지로 흐르는 화물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었다. 트럭들의 경로가 자동으로 재설정되고 물류센터의 대기열이 실시간으로 재계산되었다. 모든 노드가 정확히 설계된 대로 반응하고 있었다. 김건우 수석이 다시 화면을 가리켰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예상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운영본부장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서지안 수석이 라우팅 프레임워크를 설계했잖습니까? 김건우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서화도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충분히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조용히 모았다. 내 뒤 어딘가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한유라가 안으로 들어섰다. 완벽한 자세, 값비싼 코트. 이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는 사람 특유의 확고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이 회사의 직함도 역할도 없었다. 단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최태영 대표이사의 아내였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을 천천히 훑더니 내게 머물렀다.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 순간 나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한유라가 회의실에 들어온 순간 공간의 침묵은 성질이 변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점검하는 사람처럼 대리석 바닥에 가볍게 구두굽 소리를 내며 유리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기술적으로 그녀는 회사에 아무런 직책이 없었다. 회의실의 모두가 그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모두가 동시에 다른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최태영 대표와 결혼했으며 최 대표는 자신의 권한이 아닌 결정에 아내가 개입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막은 적이 없다는 것을. 엔지니어 몇 명이 눈빛을 교환했다. 운영팀 매니저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낮췄다. 저분이 여기 왜 온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상석에 다다른 한유라는 윤희. 나는 테이블 표면에 손끝을 얹었다. 그녀의 시선은 누가 중요한 인물인지 평가하듯
조심스럽게 방 안의 얼굴들을 살폈다. 김건우가 몸을 살짝 앞으로 숙였다. 방금 아르고스의 최종 론칭 상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유라는 지도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화물 시뮬레이션이 전국으로 흐르고 있었다. 안정적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김건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견고합니다. 앞으로는 엔지니어링 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누군가 입을 열었다. 서수성님이 라우팅 엔진을 설계했습니다. 김건우는 외교적인 태도로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문서화도 아주 잘해주셨죠. 이제 저희가 맡아도 충분합니다. 한유라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길은 필요 이상으로 길게 머물렀다. 호기심도 존중도 아닌 철저히 평가하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팔짱을 꼈다. 내 남편이 이 회사를 키웠죠.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한유라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최근 남편과 제가 논의한 게 있어요. 그녀가 테이블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회사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단 한 명의 엔지니어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운영본부장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사모님, 이건 기술 회의입니다만 그녀는 그를 무시했다. 그녀의 눈은 계속 나를 향해 있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켜져 있는 메시지 창이 빛났다. 그이도 동의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김건우는 스마트폰을 빤히 쳐다보았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게 승인인가요? 한유라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녀의 눈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회의실 전체를 숨죽이게 만든 그 말을 내뱉었다. 서지한 수석,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 필요하지 않아요. 방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말은 누군가 금방 정정할 실수처럼 허공에 떠 있는 듯 했지만 한유라는 실수를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헛기침을 했다. 사모님, 보통 인사 결정에는 공식적인 절차와 법적 검토, 임원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유라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가락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군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메시지 창에는 여전히 대표이사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내 남편이 이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 문장은 묵직한 바위처럼 회의실을 짓눌렀다. 그리고 최 대표가 결정을 내리면 그녀가 매끄럽게 말을 이었다. 그대로 실행되기를 바라죠. 명백히 불편해진 인사팀장이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운영본부장이 나를 흘끗 보더니 다시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서수석, 그가 조용히 말했다.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사원증을 반납해 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어조가 담겨 있었다. 화도 확신도 없는 그저 함정에 빠진 자의 체념이었다. 나는 재킷에서 사원증의 클립을 풀었다. 플라스틱 모서리가 프로젝터 리모컨 옆 유리 테이블에 닿으며 가벼운 소리를 냈다. 김건우는 벽에 투사된 시스템 지도를 살피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론칭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그가 말했다. 운영팀에서 충분히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문서화도 검토했고요. 몇몇 사람들이 불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유라의 미소가 조금 더 짙어졌다. 나는 잠시 테이블에 손을 얹고 전국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아르고스 시뮬레이션 프로젝션 화면을 바라보았다. 모든 노드가 반응하고 모든 경로가 설계된 대로 정확히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시스템 설계자를 론칭 1시간 전에 해고하시겠다는 거군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한유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내 코트를 집어 들었고 문을 향해 돌아서기 직전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만큼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럼 설계 총괄 권한자의 인증이 방금 왜 사라졌는지 엔지니어링 팀에 누군가는 설명해야 할 겁니다. 김건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문을 열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나는 복도로 나섰고 내 뒤로 문이 닫혔다. 3분 후 관제센터 내부의 아르고스 대시보드에 첫 번째 경고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방 안에 누구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첫 번째 경고는 조용히 나타났다. 관제센터 내부, 아르고스 대시보드 위로 작은 노란색 알림이 깜빡였다. 설계 총괄 권한 인증 실패. 한 분석가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하네. 그가 키보드를 두드려 시스템 지도를 띄웠다. 경부선 물류 코리더의 여러 노드가 제한 응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인증 동기화, 지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편의 다른 엔지니어가 대답했다. 회의실의 론칭 미팅은 이미 여러 개의 작은 대화들로 흩어진 상태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론칭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 믿었다. 그때 두 번째 경고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노란색이 아니었다. 주황색이었다. 강제 명령, 오버라이드, 인증 실패. 누군가 모니터 쪽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김건우가 관제센터로 걸어 들어온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경고가 떴을 때였다. 한유라가 몇 걸음 뒤에서 그를 따라왔다. 무슨 일입니까? 한유라가 따져 물었다. 김건우가 대시보드를 힐끗 보았다. 권한 문제일 겁니다. 그는 시스템 콘솔을 열고 라우팅 제어 레이어에 접속하려 키보드를 두드렸다. 1초 뒤 그가 멈칫했다. 이거 이상하네. 왜 그러는데요? 한유라가 날카롭게 물었다. 김건우가 다시 시도했다. 접근 거부. 그는 터미널을 바꿔 다른 명령어를 입력했다. 거부됨. 분석가 한 명이 네트워크 지도를 가리켰다. 수도권 라우팅 노드가 방금 안전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방 뒤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외쳤다. 부산 항만 클라이언트 대시보드에 화물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제 데스크를 따라 늘어선 전화기들이 거의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한유라가 팔짱을 꼈다. 멍하니 쳐다보지만 말고 고쳐요. 그녀가 매몰차게 말했다. 김건우는 바지에 땀이 난 손을 닦고 다시 타이핑을 하며 수동 덮어쓰기를 강제하려 했다. 시스템은 이를 거부했다. 경고가 하나 나타나고 또 다른 경고가 이어졌다. 한 엔지니어가 콘솔에 바짝 다가가 시스템 로그를 훑었다. 아키텍처 레이어가 어떤 강제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김건우가 얼굴을 찡그렸다.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대시보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도를 가로질러 더 많은 노드들이 제한 모드로 전환되었다. 로그를 살펴보던 엔지니어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가 타임 스탬프를 가리켰다. 권한 잠금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모두가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서지한 수석의 권한이 박탈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본사의 유리문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내 뒤로 닫혔다. 바깥의 오후 공기는 위층의 긴장감에 비하면 묘할 정도로 평온했다. 여의도 강변을 따라 차들이 스쳐 지나갔고 교차로에는 배달 트럭 한 대가 공회전하고 있었다. 열 걸음도 떼기 전에 내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최태영 대표였다. 여보세요. 내가 받았다. 서수석. 최고 경영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 중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고 들었소. 나는 거리를 내려다보며 난간에 기대섰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이 일은 그냥 덮고 넘어갔으면 좋겠소. 최 대표가 말을 이었다. 유라가 회사 일에 열정이 넘치다 보니 벌어진 일이요. 하지만 경영진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굳어졌다. 만약 이 일이 공개적인 분쟁으로 번진다면 관련된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차분하게 계속 말했다. 물류 IT 업계가 얼마나 좁은지 잘 알지 않소. 말은 금방 돕니다. 당신의 퇴사가 시끄러워진다면 앞으로의 경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메시지는 분명했다. 조용히 떠나지 않으면 업계에서 매장당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서수석, 당신은 어디까지나 계약직 직원이었소. 그가 덧붙였다. 본인이 오너라고 착각하지 마시오. 나는 강 건너로 비치는 회사 타워의 유리 반사를 응시했다. 이해했소? 그가 물었다. 이해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좋소. 최 대표가 대답했다. 그럼 앞으로 문제될 일은 없겠군. 통화가 끊겼다. 나는 잠시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내 오빠인 서진우 변호사가 2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다. 맞춰볼게. 그가 말했다. 결국 회사가 널 쫓아냈구나.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진우는 기업 전문 변호사였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자. 그는 임원진의 권력 다툼과 사내 정치의 패턴을 즉각적으로 파악했다.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아나, 만약 대표가 은밀하게 다른 회사들이 널 채용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꼬리표가 몇 년은 갈 수 있어. 나는 내 뒤편에 우뚝 선 유리 건물을 돌아보았다. 늦은 오후의 햇살에 회사 로고가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어쩌면 그러겠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위층 관제센터 내부에서 아르고스는 이미 모든 구조적 강제 명령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그 건물 안에 누구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초저녁 무렵 관제센터의 풍경은 그날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원활한 화물 흐름을 보여주던 화면들은 이제 온통 경고 표시로 번쩍이고 있었다. 주황색, 빨간색, 다시 주황색. 한 분석가가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다. 평택 물류센터 자동화 시스템이 제한 모드로 떨어졌습니다. 방 반대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외쳤다. 부산 라우팅 업데이트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 지원 데스크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한 상담원이 수화기를 손으로 막으며 소리쳤다. 대륙물류 쪽에서 20분째 화물 대기열이 업데이트되지 않는다고 난리입니다. 김건우는 중앙 콘솔에 서서 미친 듯이 타자를 치고 있었다. 아침에 그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가 중얼거렸다. 라우팅 레이어는 안정적인데 그는 더 깊은 제어 모듈에 접근하려 시도했다. 접근 거부. 그는 다른 터미널로 옮겼다. 다시 거부됨. 그의 곁에 있던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다. 아키텍처 레이어가 여전히 어떤 명령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김건우는 이마를 문질렀다.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대시보드는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화물 예측 시스템은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물류센터 스케줄링 모듈은 안전 모드로 진입하고 있었다. 네트워크 전역의 수십 개 배송 노드가 자동 조정을 제한하고 있었다. 다른 분석가가 고개를 들었다. 수도권 물류센터 방금 수동 라우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초 후 또 다른 경고가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하나. 방 건너편 한유라는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뒷벽 근처에 서 있었다. 도대체 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녀가 따져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라인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운영팀장이 전화를 받고 몇 초간 듣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고려 트랜스입니다. 계약서상 자동 라우팅 가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때 재킷 단추를 반쯤 푼 채 재무이사 CFO가 관제센터로 뛰어들어왔다. 손실 노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가 다급히 물었다. 분석가가 고객 대시보드를 열었다. 이 상태로 1시간만 더 지속되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수의 계약에서 서비스 위약금 조항이 발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CFO가 재차 물었다. 분석가가 침을 꿀꺽 삼켰다.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 규모입니다. CFO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이건 4영억 원짜리 물류 네트워크를 돌리는 시스템이라고. 한라인 데스크에서 다른 직원이 소리쳤다. 고객사 2곳이 방금 추가로 연결을 끊었습니다. 김건우는 네트워크 지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시스템을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아키텍처는 마치 인식하지 못하는 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기계처럼 그에게 거세게 저항하고 있었다. CFO가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건 일게임원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번호를 눌렀다. 회사 내부의 그 누구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직통 번호였다. 통화가 연결되었다. 송 회장님, CFO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이자 투자자인 송기철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그 시스템 누가 설계했습니까? 자정 직전 검은색 세단이 본사의 통유리 건물 앞에 멈춰섰다. 위층 관제센터에서는 여전히 시스템 장애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시간이었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송기철 회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회사를 직접 경영하지는 않지만 그의 자본이 이 회사를 존재하게 만들었음을 증명하는 특유의 차분한 여유를 풍기고 있었다. 로비로 들어서자 보안 요원들이 즉각 자세를 바로잡았다. 회장님. 송 회장은 가벼운 목례로 답한 뒤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임원층에 도착했을 때 비상회의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리자 여러 임원들이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송기철 회장 앞에서는 누구든 자연스레 그렇게 되었다. 그는 아르고스 확장 사업에 자금을 댄 투자 펀드를 통제하고 있었고 4영억 원 규모의 론칭을 승인한 채권단은 회사 내부의 그 누구보다 송 회장의 판단을 신뢰했다. 김건우 수석은 말없이 벽에 기대서 있었다. CFO는 화면 가득 재무적 손실 예상치를 띄워놓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는 최태영 대표가 지친 기색으로 앉아 있었다. 송기철 회장은 방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반대편 끝 빈자리에 앉았다. 인사도 서론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방 안을 한번 훑어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보시죠. CFO가 먼저 대답했다. 오늘 밤 17개 주요 고객사의 자동 라우팅 접근이 끊어졌습니다. 다수의 물류센터가 수동 운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만약 아키텍처 잠금이 지속된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다수의 물류 네트워크 계약에서 위약금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송 회장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아르고스는 누가 설계했습니까? 방안이 조용해졌다. 마침내 CFO가 대답했다. 서지한 수석입니다. 송 회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는 이름이군요. 그가 최태영 대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최 대표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송 회장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이유가 뭡니까? 최 대표가 머뭇거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제 아내가 오늘 낮에서 수석을 프로젝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허공에 맴돌았다. 몇몇 이사진이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송기철 회장은 등받이에 기대어 두 손을 깍지 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군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고 방 안의 모두가 분위기가 역전됨을 느꼈다. 이건 경영진의 실패입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도 이사회 회의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일찍 퇴근했던 임원들까지 다시 불려왔다. 긴 유리 테이블 위로는 재무보고서와 시스템 로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송기철 회장은 회의실 상석에 서서 화면을 주시했다. 화물 누락, 고객사 연결 끊김 경고, 계약 위약금 예상액. 이윽고 그는 최태영 대표를 바라보았다. 투자자들에게는 이 시스템이 운영적으로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보고했었죠. 최 대표가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분명 그랬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에서 무언가 간과한 게 틀림없다. 송 회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책임지는 설계자는 그가 물었다. 최 대표는 다시 머뭇거렸다. 테이블 건너편의 이사들이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에 없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송 회장이 손을 모았다.
이유가 뭡니까? 최 대표가 헛기침을 했다. 제 아내가 오늘 낮에 인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천천히 뒤로 몸을 젖혔다. 직원도 아닌 사람에게 가동 중인 핵심 인프라 시스템의 총괄 설계자를 해고하도록 허락했다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한 불신의 파문이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송 회장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4영억 원 규모의 물류 네트워크를 책임지는 설계자를 내쫓도록 방치했다. 최 대표가 변명하려 애썼다. 론칭 직전의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창가 근처에 서 있던 한유라가 앞으로 나섰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엔지니어 한 명 나갔다고 시스템이 멈춰버린다면 그건 명백한 설계 결함이죠. 몇몇 이사들이 눈빛을 교환했다. 송 회장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한유라 씨,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한유라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다. 회의실 내부의 권력의 추는 이미 완벽하게 기울어 있었다. 송 회장이 다시 최 대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회사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가 운영 및 거버넌스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최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송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단호했고 최종적이었다. 최태영 대표,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사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당신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합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전화벨이 울렸다. 서지한 수석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다. 송기철입니다. 나는 단번에 그 이름을 알아차렸다. 이사회 송 회장님이시군요. 그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의 시스템이 현재 우리 회사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더군요. 그의 어조는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저 직설적일 뿐이었다. 저는 아르고스가 스스로의 아키텍처를 보호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시스템은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렇군요. 송 회장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단순한 제안을 던졌다. 다시 돌아와서 운영 시스템을 복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30분 후 나는 그날 오후 걸어 나갔던 바로 그 건물로 다시 들어섰다.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아침에 그 넘쳐 흐르던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관제센터는 마치 응급 환자가 실려온 병원 응급실 같은 풍경이었다. 김건우 수석은 서버실 입구 근처에 창백하고 지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자 아무 말 없이 길을 비켜주었다. 그의 팀에서 충분히 유지보수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해하던 시스템은 이제 모든 관리자의 강제 명령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었다. 서버실 내부 엔지니어링 팀이 메인 콘솔 주변에 모여 대기하고 있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서 수석님 오셨다. 나는 터미널 앞에 앉았다. 아르고스 인터페이스가 즉각 화면에 떠올랐다. 고장 나거나 손상된 게 아니었다. 그저 인증된 설계 총괄 권한자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시스템 무결성 검사 실행해. 내가 말했다. 엔지니어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되셨을 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는 인증 시퀀스를 입력했다. 몇 초 만에 시스템이 반응했다. 라우팅 권한 복구 완료. 물류센터 스케줄링이 재개되었다.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화물 계산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관제센터의 대시보드 경고등이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그리고 점차 안정적인 녹색으로 바뀌어 갔다. 멈췄던 전화기들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들이었다. 고려 트랜스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부산 클라이언트 대시보드 온라인으로 복구되었습니다.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송기철 회장은 콘솔 곁에 조용히 서서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서지한 수석님,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열린 이사회는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짧게 끝났다. 시스템 보고서, 재무손실 노출액, 고객사 복구 현황 등이 이미 긴 유리 테이블 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송기철 회장이 입을 열었다. 어제의 사태는 기술의 실패가 아닌 거버넌스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회의실 반대편의 최태영은 완전히 기진맥진해 보였다. 한유라는 팔짱을 낀 채 그의 곁에 서서 어제 보여주었던 권위적인 태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의 태도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사 중 한 명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최 대표, 당신의 아내가 아르고스 인프라 총괄 설계자를 해고하도록 승인했습니까? 최태영이 머뭇거렸다. 제가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이사가 자신의 서류 폴더를 덮었다. 그게 핵심이죠. 송 회장이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표결합시다. 손이 하나둘씩 올라갔다. 조용하고 최종적인 결정이었다. 최태영 대표, 송 회장이 선언했다. 당신의 최고 경영자, CEO, 직위는 현 시간부로 해임되었습니다. 최태영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한유라가 분노하며 나섰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고작 엔지니어 한 명 때문에 경영진을 해체하다니요. 송 회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한유라 씨,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이 회사의 경영진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두 사람을 조용히 밖으로 에스코트했다. 그 주 후반, 이사회는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회사의 운영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규정을 신설했다. 한유라는 이제 회사 건물 내부로의 출입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의 뒤로 회사 문이 닫혔다. 회사 내부에서 아르고스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이어갔다. 전국 각지의 화물 경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고 물류센터 시스템은 완벽하게 동기화되었으며 고객 대시보드는 지연 없이 갱신되었다. 그날 오후 회사 전체의 모든 부서에 새로운 인사 발령 공지가 돌았다. 최고 기술 책임자, 서지한 임명, 건물을 떠나기 전 송기철 회장은 잠시 관제센터에 들렀다. 그는 시스템 대시보드를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다음번에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끝까지 회의실에 남아있게 합시다. 그날 저녁 나는 텅 빈 관제센터에 홀로 서서 스크린을 가로지르는 아르고스 네트워크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천 건의 화물, 수백 개의 물류센터, 모든 것이 내가 설계한 그대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난 11년 동안 나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이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어제 누군가는 설계자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했다. 그리고 아르고스는 그 오만에 이미 완벽한 대답을 내놓았다. 이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을 목적으로 창작된 허구입니다. 모든 등장인물, 회사, 사건은 허구이며 실제 조직이나 개인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사내 정치, 권력의 역전,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승리하는 고요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짜릿한 오피스 스릴러를 좋아하실 만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